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준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프리 하이킥. 프리하이킥. 예, 임경빈, 오윤혜 그리고 김묘성 기자 이렇게 셋이 5시 반부터 이미 유튜브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라디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접속하시면 매주 금요일 날은 5시 반부터 프리하이킥 진행이 아니, 되는데 그러면 임경빈 작가는 출연료를 2배로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러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 네. 앞으로 3주간. 예. 3주간? 네. 아, 제작비에 그렇습니다. 압박이 있나? 아니면 1등 프로그램 다운 여유인가? 예. 그래서 이렇게 프리하이킥도 진행이 되고 하니까 꼭 우리 유튜브 접속하셔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십니다만은 5시 반부터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2주간. 예. 02로 오는 전화 꼭 받아주십시오. 수성이 더 어려운 법이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예. 수성전이 공성전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도 잠깐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오늘 소위 극우 유튜버 개각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김채환 신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 유튜브 발언들을 둘러싸고 오늘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그 발언의 내용 유튜브에서부터 따왔습니다. 영상으로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군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 K방역의 홍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수많은 분신을 유도했을지도 몰랐던 운동권 세력들의 설득,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앞에 부분은 2021년 8월 당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된 군부대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민간과 교류가 거의 없는 영내에서는 집단 면역이 생성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일부 이제 마스크를 해제하는 적극적 방역 완화 조치를 추진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생체 실험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공격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으셨던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소위 운동권 정치 세력의 음모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 저희가 이제는 익숙해진 사건이죠. 건설노조 지회장님의 분신을 둘러싸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보수 세력들이 음모론을 덧씌웠던 것, 혹은 뭐 예전에 분신 사주설 그렇습니다. 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 있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의문을 제기한 내용들이 과거 유튜브를 통해서 아직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님, 네. 근데 이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선수예요. 네, 이 유튜브 조회수의 어떤 노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분이 어떤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분을 차관급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내정한다는 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인사검증단의 검증 능력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 사실 인사혁신처장이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사혁신처 내부에서는 그 소청심사위원장이랑 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요 두 자리까지 해서 세 자리를 차관급으로 이제 차관급입니다. 네, 차관급으로 놓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외부 인사를 들여오는데 사실은 전임 원장이 이제 사실은 행시 출신의 관료 그래서 정통 관료 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이제 여성 원장이었는데 1년 만에 교체를 하면서 굳이 이런 분을 하는 게 무슨 저희가 있는 걸까? 혹은 이런 거 누가 추천이 됐다 하더라도 인사검증단에서 당연히 걸러져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이 하루면 알 사실을 이렇게 인사검증단은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제가 아까 선수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말하는 방식이요. 명예훼손을 다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와 하고 싶은 얘기를 명예훼손죄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에서였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의견을 가장해서 허위의 사실을 전달하는 아주 법적으로
길을 찾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죽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수많은 분신을 유도했을지도 몰랐던 운동권 세력이라고 해서 추정 단정하진 않는 넘어가요. 단정하지 않아요. 적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지 않는 좁은 길로 싹싹싹 빠져나가면서 실은 굉장히 많은 예단을 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선수고 굉장히 영악하신 분이에요. 이런 화법을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글쎄요. 내심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아무리 여권 일각에서 이제 뭐 공직에 있을 때와 공직에 있을 때가 다르다고 이른바 방어 논리를 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좀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인사가 차관급으로 선임됐다면 역시 반대편에서 엄청난 십자포화와 공격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정신을 봐도 이번 인선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를 대통령 보고 그만 보라고 했더니 아예 극우 유튜버를 고위직에 임명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정치적 발언의 자유라는 거는 공직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폭넓게 보장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러면 인사 검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공직에 그렇죠. 있을 때와 공직에 있을 때 아닐 때가 차이가 별로 없다고 넓게 본다면 이 부분은 좀 논리가 궁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선대위 구성될 때 과거 극우적인 발언을 했거나 이런 분들 선대위에 임명됐다가 한나절 만에 하루 만에 옛날 페이스북에 썼던 것, SNS에 썼던 것, 커뮤니티에 썼던 글들이 다 소환되면서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너그러운가요? 그때는 선거 때고 지금은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 극우 유튜버 출신의 인사들이 많이 들어간 게 걱정스럽다라는 의견은 정권 초부터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강기훈 전 새벽당 대표 같은 네. 인물. 물론 이제 새벽당 자체가 이제 극우 정당으로 분류됐던 정당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총선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극우적인 시각들을 많이 내비쳤던 인물인데 대통령실 내에서 꽤 이제 의미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돕니다. 이제 그런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의견을 이제 강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꾸 이런 인사가 반복되는 것도 그래서 언론에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이분인데 사실은 이제 장관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 네. 통일부 장관 후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통일부 장관 후보.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과거 언론기고 등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 이제 규정을 하고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에 대한 해결책은 체제 파괴 같은 굉장히 강경한 대북 발언을 쏟아냈었던 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맡는 자리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인데 국방부 장관도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렇죠. 위험한 발언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이제 출근하는 길에는 과거의 기고글과는 좀 다른 뉘앙스의 이제 발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압적인 흡수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소신을 밝혔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반면에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정부조직법을 바꾸세요. 정부조직법에는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 딱 문서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정부조직법을 바꾸셔야죠. 정부조직법 안 바꾸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통일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정부조직법 안 따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나요? 저는 사실 우리 사회 시민분들 중에서 뭐 북한의 체제 붕괴나 이제 타도 뭐 이런 거를 염원하시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시죠? 네, 하지만 우리 헌법 4조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 통일이나 붕괴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나 강경 노선에 입각한 대북관이나 통일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헌적 사고, 즉 헌법 밖의 보수라고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장관 후보
후보자직에 지명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걸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인사검증.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이분의 행적이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 통일비서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지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교수도 하시고 학자적인 뭐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굳이 이러셨어야 했느냐. 뭐 학자라면 그냥 학문의 그 논문을 통해서 좀 엄밀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언행들로 유튜브 했던 기록들이 남아서 이게 문제가 될까. 그리고 이런 것 분명히 찾아질 텐데 왜 이런 인물을 후보자로 굳이 지명해야 했을까 의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후보자가 된 건 아닌가요? 네, 그건 그래서 뭐 이제 한간에 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수첩에서 인사가 나오고 윤석열 정부는 유튜브에서 인사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웃어 넘기기 쉽지 않은 농담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당연한 원칙이고 특히 이제 외교 안보 분야, 통일 분야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이거는 그래서 정부가 보수나 진보로 바뀌더라도 뭐 70년대 이후로 꾸준히 우리가 이제 가져왔었던 통일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이제 앞에 깔아놓고 뒤에 붙인 말은 이겁니다.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9.19 군사 합의를 예로 들었습니다.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를 뭐 폐기 혹은 북한이 먼저 파기할 경우에 이제 이거를 우리도 무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지난해부터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스태핑 같은 자리들을 통해서 몇 번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우선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본인 입장을 듣고 혹여 발언 내용과 관련해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채환 원장에 대해서는 뭐 인재개발원장은 청문회 없지만 언론 등에서 그동안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본인이 충분히 그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본인의 소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생각한다. 설명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아마 이제 본인이 거취를 정하게 하실 겁니다. 원내에서 충분히 이제 교감되지 못한 인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윤재욱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그냥 애매하게 이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좀 판단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차관들이 전진 배치된 차관들의 네. 그 대통령실 비서들이 전진 배치된 부분들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3명의 차관이 비서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차출돼서 각 부처 차관으로 가 있어요. 여기 이번에 5명까지 하면 8명입니다. 전체 부처에 대통령실 출신이 차관 8명이 전진 배치됐다. 비서관급에서 차관으로 가는 건 사실 뭐 비슷비슷하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자체로 회전문 인사다라는 것만으로 비판하면 조금 혹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는 있을 텐데요. 다만 몇몇 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저희가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호진 그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예전에 네. MB정부 때도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을 했었던 분이고 당직자 출신인데 갑자기 국토부 1차관으로 가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정책들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임명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다만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 출신에도 약간 사단을 만들거나 신상필벌을 되게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90명을 확보하는 데 되게 능하다라는 평이 사실 서초동 일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용병술 그런 것들이 좀 그대로 드러나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새로 가는 차관들에 대해서 6개월 뒤에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경력 쌓아주기용으로 임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여의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도 그런 전문성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1차관은 우리나라 주택 부동산 정책 총괄하는 쪽이잖아요. 네. 2차관이 이제 교통 항공 쪽을. 근데 이분 경력으로 봤을 때 주택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김호진 차관, 네. 1차관이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 이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음 퍼포먼스는 물 마시기가 될 것이다. 아, 그러셨어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먹방을 이어가는데 마지막 먹방은 물 마시기가 될 거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빨리 네. 마셨어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상할 때는 이제 어디서 마실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일단 마셨습니다. 네네. 저는 이 뉴스 신세계를 통해서 여러 번 이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예. 차력쇼가 중요하지 않다. 예. 마시고 안 마시고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고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당 의원들이 드디어 바닷물을 마셨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기재위 의원들이 오늘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 시장에서 이제 오찬을 가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이어오고 있는 여당의 횟집에서의 회식 일환인데 횟집 챌린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었는데요. 기재위 소속의 유성걸 의원이 수조에 담겨 있는 해수를 떠마시는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유성걸 의원만 마신 게 아니고 이제 같은 당 소속의 김영선 의원도 마셨는데 먼저 드셨더라고. 시장을 둘러보다가 이 물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더니 대게가 담겨 있는 수조 속의 바닷물을 손으로 이제 떠서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상인이 이 물도 정수가 다 된 거다. 식품에 사용되는 거는 다 정수한다라고 설명해서 너무 당연한 설명이죠. 네. 그러더니 이제 김영선 의원이 다른 가게에 가서는 이번엔 광어가 담겨 있는 수조물을 마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게와 광어. 기왕이면 이제 하시는 김에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우럭이 담겨 있는 수조도 한번 마셔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지만 네. 일단 마셔본 뒤에 2011년도에 방류를 해서 그러니까 아마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당시에는 노심이 용융되는 바람에 나왔었던 오염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방류돼가지고 우리 근해까지 흘러오는데 충분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게 될 물보다 이게 훨씬 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좀 읽히는데 그걸 이제 진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한 가지 지점은 모든 네. 분들이 늘 강조하지만 이제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의미 없다라고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아무래도 좀 대국민 쇼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냥 약간의 정치 덕후로서 보기에 네.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구 비례 2번 하시고 고향에서 또 2번 한 다음에 4선을 하고 10년을 쉰 다음에 이제 창원 의창에서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네, 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공천이. 네. 유성걸 의원도 이제 19대 때 하고 20대 때 친유계라고 해서 한번 잘리고 이제 21대 때 다시 네. 공천을 받아서 지금 이제 소위 유승민계 출신. 예, 유승민계 출신이어서 이 지금 좋은 글씨를 좀 빼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사실은 내년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좀 강하게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여론 혹은 이제 국민의 시각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우리 해양과 우리 해양 수산물의 오염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이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걱정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매우 걱정된다가 62%,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16%, 그래서 우려층이 78%가 나왔고요. 80% 네. 가까이 나왔고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11%,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9%로 합계 20%, 8대 2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57%가 우려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3%가 우려된다. 보수 성향층에서도 57%가 우려된다. 60대 이상에서도 50%가 우려된다라고 해서 절반 이상이 우려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에 걱정된다는 49%였습니다. 아까 57%라고 49%네. 49%였고요. 이 어제 백도명 교수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의사 출신이시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랑 생물에 축적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 그 자체를 먹고 어떤 증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는 굉장히 그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 자,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임경빈, 김준우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먼저 나왔던 바닷물 먹방 퍼포먼스까지 살펴봤고요. 자, 어제 밤늦게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사실관계 좀 전해주시고요. 네. 법원에서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그리고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그리고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이 뉴스를 소개하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정말 많이 다뤘지만 이게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까지 부정하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청탁했다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대출을 해주도록 힘써주는 거, 이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청탁의 대가로 그 당시에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는지 따져봐야 되고, 이후에 50억 원을 주기로 한 약속이 성립이 된 건지 각각 이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을 다퉈봐야 된다. 이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공범으로 지목을 했던 양재식 변호사 역시 어제 나란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원칙입니다. 생각합니다만 이번 건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그 딸이 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네. 퇴직금으로 5억 정도를 받고 분양권을 양도받고 그 다음에 11억의 대출을 받은 점이 사실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심스럽지만 문제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형사 증거에 입각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결국은 김만배 혹은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정황을 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판단에서 법원에서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억 중에 3억은 박영수 변호사가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자금으로 3억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남욱 변호사 진술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럼 제가 뭐 예를 들어 신장식 변호사 어느 날 미워가지고 검찰에다가 제가 신장식 선배한테 1억을 줬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좀 줘보세요. 네.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안 줄 거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만 가지고 유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진술 외에 구체적인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서 사실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뭔가 조금 더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뚜렷한 게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어제 하루의 영장. 저도 이게 범죄 소명 충분치 않고 뭐 요 정도 다툼의 여지 있고 요 정도는 봤는데 네. 혐의 사실 하나를 다 이렇게 명시해서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러니까 사실 혐의 사실이 하나도 뭐 확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 만났던 변호사 한 분, 물론 이제 젊은 변호사고 저랑 좀 친하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혼났다고 할 수 있다라고. 네. 일단 저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영장을 친 게 적절한 겁니까 진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게 일단 너무 늦었다라는 것도 있을 1번 것이고 너무 늦었다. 그다음에 그 어쨌든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박영수 특검의 딸 같은 경우도 소환된 적이 없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아 그래요? 그쪽으로 네. 돈 받았다라고 하는데 소환된 적이 없다. 네, 그게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일부 보도엔 그렇게 나온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뭐 국책은행이나 대기업에서 네. 복지 차원에서 전셋값으로 한 1억 내지 2억 정도를 저리에 대출해주는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준다거나 그런 정도가 있는데 은행에서 네가 뭐 1억을 2억을 대출을 받으면 5% 이자면 우리가 뭐 2% 내줄게 이런 건 있지만 11억을 빌려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조그만 회사에서. 네, 그러면 이거는 소환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뭐 워낙
특이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했다고 치더라도 근데 그러면 검찰이 정말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한 거냐 이렇게까지 기각을 됐으면 이제 이렇게까지 끌어서 구속영장을 쳤으면 좀 자신감 있었게 했다고 저희는 봤던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 검찰 출신이라고 좀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생길까봐 그런 부분들 참 검찰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차관은 따로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았죠. 네, 법무부 차관 인사는 없었어요. 법무부 차관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혹시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좀 찾아보셨을 텐데 차관 인사가 없네. 법무부 차관에요. 저희 이제 청취자 후치님께서는 기각될 결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던 재작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쪽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지면서 소위 50억 클럽은 너무 뒷전으로 밀려났던 결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쌍특검 막아보자는 결심 아니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